안녕하십니까, 정인태입니다. 제3지대에서 대통령 나와야 정치 쓰레기들을 쓸어낼 수 있다, 이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정치 선거판, 정치판 이렇게 보면은 항상 진영을 이렇게 나눠놨어요. 그래서 좌파 진영, 우파 진영을 나눠놓고 누가 대통령 되는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들은, 이 세력들은 자기네 세력에서 정권이 나오는 걸 바래요. 그래서 자기네 세력에서 대통령이 나오게 되면은 자기들이 장관직 먹고 국회의원직 먹고 뿐만 아니라 국회 장악하고 또 정부 각종 기관들 다 장악하고 또 공기업 기관들, 공공기관 다 장악해 갖고 자기들 자리에 욕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념이나 이런 것도 필요 없어요. 그냥 윤석열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 인기가 높아. 인기가 높으니까 좌파 쪽에서도 끌어당겨. 그러니까 민주당 쪽에서도 끌어당기고 국힘 쪽에서도 끌어당겼어요. 그러다가 윤석열 입장에서는 내가 이렇게 보니까 그래, 국힘이 좀 낫겠다. 국힘 쪽으로 가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 나눠먹기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나눠먹기 잔치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반기문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인기가 높아진다 그러면은 또 이렇게 보고 있다가 민주당이나, 그러니까 좌파 진영이나 우파 진영이 이렇게 보고 있다가 끌어당기는 거예요. 우리 쪽으로 와라, 우리 쪽으로 와라. 그러다가 예를 들어서 다른 쪽으로 가면은 막 욕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기들의 모습이에요. 왜? 자기들은 바지사장을 세워놓고 그래놓고 이득을 따먹는 거예요. 장관 자리, 차관 자리, 뭐 고위공직자 자리 따먹고 뿐만 아니라 뭐 국무총리 자리, 부총리 자리 다 따먹고 그리고 공공기관 또 공기업 다 따먹는 거예요. 여기에만 매몰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의도 정치판에 가서 느꼈던 게 뭐냐면은, 야, 이번에 저 사람, 저 후보 대통령 만들면은 우리가 수만 개의 자리가 나온다. 그때 한 자리씩 다 차고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보좌관 자리, 뭐 대통령실에 그냥 비서관 자리, 막 이런 자리들 놓고 자기들이 나눠먹기 하면 되는 거예요. 나눠먹기. 전리품 나눠먹기처럼.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철수라는 후보가 또 떴어요. 이게 신드롬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가 뜨니까, 그러니까 다시 또 좌파 우파에서 서로 끌어가는 거예요. 서로 끌어가가지고 안철수라는 후보가 좌파 진영에도 있고 우파 진영에도 있고 이걸 반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자기들이 잘못한 것들 다 덮어버릴 수가 있어요. 다 내로남불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국민 신경 안 쓰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잘못한 것들은 다 덮어버리고 우리는 나눠먹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국민을 대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미국 정치도 보세요. 미국 정치도 기득권들이 진영을 딱 나눠놓고 절대로 이들은 서민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이거 서민들 보세요. 그냥 막 마약에 취해가지고 길거리에다 텐트 치고 막 빈곤층이 돼도 신경 안 씁니다. 네, 자기들 진영, 딱 진영을 짜놓고 우리는 IT 기업들을 우리는 지지할 거야. 우리는 뭐 군수 기업들을 지지할 거야. 해가지고 기득권들을 지지하는 양 진영이 그냥 딱 장악을 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서민들을 얘기합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 국민 소환제만 얘기해도 비판해요. 기득권자들은. 왜? 아니 어떻게 국민, 그러니까 한마디로 국민은 약자예요. 약자. 네, 국민도 이제 있겠죠. 서민들을 합시다. 서민들은 약자예요. 사회적 약자들이 감히 국회의원 나으리들을 소환해서 탄핵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이 아예 다른 거예요. 생각 판도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그동안 대한민국이 미국과 소련에 의해서 완전히 좌익 우익으로 딱 나눠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과거 옛날 얘기예요. 그게 미소 군정, 미국과 소련의 냉전 시대, 그때 그것이 계속 내려온 거예요. 우리가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의 삶은 변하지 않고 계속 이들이 진영 싸움하고 국민들을 지치게 만드는 거, 이것이 한국 정치의 현 주소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이거 집어쳐버리고 이제는 우리가 제3지대에서 대통령이 나와서 제일 중요한 게 외교 안보 민생이에요. 외교 안보 민생. 그래서 안보 우리가 당연히 우리는 분단국이기 때문에 휴전국이기 때문에 국가보안법을 통해서 우리가 안보를 지켜나가야 된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외교 우리는 국익 중심, 국민 중심의 균형 외교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균형 외교. 우리가 중국한테 가가지고 중국 만세 부르고 중국몽 만세 하다가 미국한테 때려 맞고 또 미국 가가지고 노래 부르고 막 미국 만세 하다가 또 중국한테 때려 맞고 이거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4대주의에서 벗어나서 4차 산업 변곡점에 우리가 4차 산업을 주도하겠다. 그리고 우리 원화도 적어도 일본의 엔화처럼 준기축통화로서의 방향으로 가겠다. 이런 비전들을 가지고 우리가 스스로 자체 공급망, 자체 이 협력망, 자체 무역망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자체 핵 개발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체 핵 개발을 해가지고 자체 핵 보유를 하지 않으면 계속 이 핵 기득권자들에게 놀아나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 국제 이 사회가 무슨 핵을 가지고 자기들이 세계 평화를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핵을 가지고 자기들의 이익의 지렛대로 사용하고 있는 거죠.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간과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는 이제 제3지대에서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이 좌파 우파 썩은 쓰레기들 싹 쓸어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세요. 지금 뭐 민주당의 돈봉투라든지 또는 국힘의 하영재 공천 헌금 의혹이라든지 계속 터져 나오죠. 또 과거에 찻대기 해가지고 대선 자금 비리 해갖고 좌파 우파 계속 터집니다. 오죽하면은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 전 사무총장은 돈봉투 관행이었다라는 얘기까지 하잖아요. 밝혀지지 않은 게 얼마나 많아요. 50억 클럽 이거 방탄하고 있어. 김건희 특검 방탄하고 있어. 또 이재명 수사 방탄하고 있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3지대에서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국민투표에 붙여버려야 돼요. 방법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제3지대에서 대통령이 나와서 국민투표에 붙여가지고 국회 해산 국민투표제 이거 국민투표에 붙이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대통령은 이제 그게 가능하니까 뿐만 아니라 확장된 국민소환제 해가지고 대통령도 국민이 소환해서 탄핵할 수 있게 할 거니까 국회의원도 당연히 국민이 소환해서 탄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경찰청장, 검찰총장, 감사원장, 국민권익위원장, 대법원장, 국회의장, 그리고 선관위 위원장 이런 중요 직책에 있는 자들은 이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기 때문에 국민을 사회적 약자로 보지 말고 주인으로 봐야 된다. 국민 소환제가 필요하다. 그리고 스위스는 18개월 동안 10만 명이 동의하면 국민 투표 시민 발안제를 통하여 국민 투표에 붙이지 않느냐. 우리도 이러한 제도를 시행해야 된다. 이것을 국민 투표에 붙이겠다. 이렇게 나와가지고 완전히 정치 쓰레기들을 싹 쓸어내야 됩니다. 프랑스의 마크롱이 제3지대에서 대통령으로 나와가지고 뭔가 지금도 보면은 제3지대에서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세계 제3지대. 우리가 이 동맹이 종속국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처럼. 그래서 대한민국에서도 이제는 제3지대에서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한번 정치 쓰레기들 싹 쓸어내고 우리 정치 문화를 깨끗하게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대로 계속 가면은 대한민국은 미래가 없어요. 지금 저출산, 고령화, 자살률, 서민경제 붕괴로 나라가 망해가도 이것들은 계속 쌈박질만 하고 있는 거예요. 좌우 진영 나눠놓고 빨리 저거 잡아쳐가지고 우리가 또 수만 개의 자리를 차지해야지. 우리가 또 그 전리품을 나눠 먹어야지. 이런 생각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대한민국에서 많은 젊은이들과 많은 국민들이 탈환국 하는 거예요. 탈환국. 미국으로 가고 호주로 가고 캐나다
뉴질랜드, 뭐 심지어는 베트남, 뭐 동남아로 다 떠나가가지고 탈환국이 일어나는 현실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걸 극복하기 위해서 제3지대에서 반드시 대통령이 나와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